4주차 두 번째 학습으로서 담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담보는 크게 담보의 개념 및 담보의 위반과 허용, 담보의 종류 세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보의 개념으로서 담보란 보험계약이 체결할 때 담보가 조건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조건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약속이나 입장 표현을 모두 담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약속,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조건 약속을 약속담보라고 하고, 즉 promissory warranty, 이 warranty는 guarantee와 조금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표명을 긍정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affirmative warranty, 즉 어떤 사실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MIAS는 담보를 피보험자의 약속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담보는 피보험자가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10일 이내에 출항할 것을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조건은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 즉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박보험에서 일정한 선원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사항도 담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약속 사항도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에서 환적 여부를 알리는 것은 피보험자의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의 원리는 약 200년 전의 해상보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보험 분야에 채택되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담보를 실행하도록 하여 보험사고를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최대 선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불고지나 부실고지로 인하여 보험자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고지나 부실고지는 대부분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 발견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엄격히 이행해야 할 조건, 즉 담보를 보험증권상에 명시함으로써 일종의 세이프티 밸브, 즉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 목적물은 피보험자의 통제하에 있으며, 만약 보험자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담보라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보험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 의무에 더해서 또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보의 위반과 허용이 있습니다. 담보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위반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서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는 그 내용이 중요하든 아니든 간에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서 먼저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상보험에서는 담보 충족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담보를 위반한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담보 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 됩니다. 인과관계라 하면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그 앞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해상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론이 인과관계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위반이 예를 들자면, 일정 구역 내에서만 항해할 것을 담보로 한 선박이,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항해담보라고 하는데, 그 일정 구역 내에서 항해할 것을 담보로 한 선박이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구역을 벗어나 항해를 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약속된 구역으로 귀향한 후 악천후로 인하여 심한 선체 손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악천후를 만났던 곳이 비록 명시된 구역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금지구역을 항해한 그 자체가 담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악천후에 의한 선체 손상과 담보 위반과는 하등 인과관계가 없지만 담보의 위반으로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위반에 대하여 MIA에서는 보험자는 담보 위반의 시점부터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지권은 미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의 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자는 담보 위반 시점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위반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편 담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자신의 면책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담보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보험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해상보험법 즉 MIA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그 이후의 어떤 법률 제정에 의하여 위법이 될 경우, 또는 담보 위반이 보험자에 의하여 묵인될 경우에는 담보 위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선박보험증권상에 선박이 항해할 때 반드시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담보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보험기간 중 전쟁이 끝난다면 선박은 사실상 무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선박이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장을 갖추는 것이 이상할 뿐더러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위반이 보험자에 의해 묵인되면 담보 위반이 허용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보험기간이 1999년 10월 5일 12시부터 2000년 10월 5일 12시까지의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증권 및 약관에는 이 보험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소위 영국법 중거약관과 함께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성급협회 또는 런던 구조협회로부터 선박상태 검사를 받아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담보가 명시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선박상태검사 수검기한인 1999년 12월 14일을 경과한 12월 17일에 한국성급협회에 이 사건의 선박에 대한 선박상태검사를 의뢰하였고, 12월 23일 선박상태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선박상태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의 선박은 감항능력 또는 내항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선박이 항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 3일경 8명의 선원을 승선시키고 부산에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출항하였다. 그러나 2000년 1월 13일경 조난신호가 포착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수색 작업 결과 이 사건의 선박은 이 해역에서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에서 선박 상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선박의 감항 능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선박의 침몰과 담보 위반과도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보험자는 단지 선박 상태 검사를 9일이 지난 후 받았기 때문에 담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상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담보 위반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보는 고지 의무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위반과 고지 의무 위반을 비교하면 표 2-3의 내용과 같습니다. 즉,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의무 위반과 담보 위반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지만 위반의 사실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보 위반은 그것이 중요하든 아니든 불문한 어떠한 사항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과관계와 아무런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담보 위반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과 담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취소는 보험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 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을, 즉 장래에 한해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의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즉 해지 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보험료에 관해서는 일부 반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지의무는 소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부 반환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의 종류가 있는데 담보의 종류는 크게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시담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상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시담보의 예로서 항해 제한담보, 보험 목적물의 부보 상한선에 관한 담보, 안전담보, 선원수에 관한 담보, 중립담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시담보들인데 예를 들어 항해 제한 담보라는 말은 선박이 일정 항해에서 소위 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담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북아메리카나 혹은 발틱해 또는 북극해, 베링해 등등에 있어서의 항해 제한 담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목적물의 부보 상한선에 관한 담보는 피보험자가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보험 목적물 중 일부를 부보 대상에서 제외시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의 위험을 피보험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 가액의 5분의 1은 부보하지 않겠다는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선박 가액의 5분의 4 이상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 목적물의 부보 상한선에 관한 담보 위반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담보는 보험 목적물이 특정한 일자에 정상적인 상태에 있거나 안전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된 일자에 안전하면 담보가 충족된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박보험에서 선원수에 관하여 약속하는 담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담보된 선원수는 반드시 항해 개시 시점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립담보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위 18세기 해상전쟁이 치열할 때 화물이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오늘날은 별 의미가 없는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명시담보에 대해서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이 묵시담보의 의미는 실제 앞서 학습한 명시담보와 달리 보험증권상에 그와 같은 담보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묵시담보의 대표적인 것이 내항성 담보입니다. 내항성 혹은 감항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seaworthiness, 즉 항해에 견딜 수 있을 만한 능력, 다시 말하면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항성은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감항 능력을 의미하는데 선박이 통상적인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적합할 때 내항성 또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박은 선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선장, 충분한 선원과 선용품, 연료 등과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도선사 등 특정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야만 내항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내항성 확보 시기는 해상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 선박 항해보험에서는 항해 개시 시점에 선박은 내항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항해가 여러 구간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각 구간의 항해 개시 시점에서만 내항성이 요구됩니다. 각 항해 구간은 다른 등급의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박은 각 구간의 항해 개시 시점에서 그 구간의 항해에 필요한 내항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기간보험에서는 선박이 운항 중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항성 담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MIA에서도 선박의 기간보험에서는 내항성 담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보험일 경우에는 반드시 또는 항상 내항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항해를 개시하게 되면 선박은 내항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적하보험은 그 성격상 일회 항해를 기준으로 하는 항해보험이기 때문에 선박은 항해를 개시할 때 선박으로서 내항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 그 자체에 대한 내항성 담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항성 담보와 더불어서 중요한 묵시 담보가 적법 담보인데, 이는 해상보험은 합법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한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입니다. 적법 담보의 내용은 첫째, 밀무역이나 적대 국가와의 통상이 아니어야 하며, 둘째, 항해 금지구역을 항해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출항 전에 반드시 출항허가 등 관련 법규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밀수품을 부부했을 경우 설령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보험 목적물 등 모든 보험 관련 사실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묵시담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라는 사실이 보험증권상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연히 간주되는 피보험자의 약속, 즉 묵시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해상보험계약에서의 고지와 담보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지와 담보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